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오늘부터 총 5주 동안 인터넷 세상 속 세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나원쌤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처음 만나는 날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가요? 아무래도 처음 만나는 것이다 보니 선생님도 마음이 두근두근한데 조금 우리 서로의 얼굴에 대한 궁금증은 살짝 묻어두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짜잔 하고 나타날 준비를 하려고 오늘은 잠시 얼굴을 감췄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을 총 4가지 그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보고 그 그림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짜자잔. 어때요? 선생님 그림이 좀 잘 보이나요? 아, 선생님이 그림을 잘 그리는 편은 아니에요. 이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이에요. 자, 요렇게 아직 덜 끝났어요. 첫 번째 그림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미 알아본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도 역시 선생님이 옆에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있어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그림에 대한 실력이 출중한 편은 아니었어서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미술학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에 대한 그림의 만족도네요.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과연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 아마 친구들 중에 알아맞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답을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왜? 우리는 총 4개의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위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그림. 보이나요? 선생님의 얼굴이 보이진 않지만 선생님의 그림만 봐도 선생님의 지금 영혼과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볼 수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이거 뭘까요? 선생님, 이거 공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주길 부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은 선생님이 제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이 왜 가장 강력한 힌트가 되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 그림 그리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요. 자, 색깔이 바뀌었죠? 마지막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강력한 힌트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선생님이 가장 색깔 티가 잘 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색깔이 살짝 덜 칠해졌네요. 좋아요. 자,
선생님이 얼굴 보여주는 게 쑥스러워서 화면을 가리긴 했지만 정말 지금 모든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그리고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길 바랍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이제 거의 다 완성! 자, 이렇게 선생님의 그림이 모두 다 완성이 됐습니다. 총 4가지였죠? 자, 여러분 혹시 이 4가지가 공통적으로 뜻하는 게 뭘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자,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그림, 뭐를 의미하는 거였나요? 그렇죠.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를 다 그리고 싶었지만 공간상, 그림 실력상 다 그리지 못하고 일단 이거는 컴퓨터죠. 자, 다음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특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핸드폰입니다. 그렇죠? 핸드폰. 아, 글씨 잘 보이나요? 일부러 더 진하게 표시했습니다. 자, 가장 헷갈려 했을 만한 세 번째 그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슨 공이요? 럭비공? 농구공? 아니에요. 아닙니다. 럭비공. 공 아니에요, 여러분. 공 아니고 이건 바로 지구촌.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는 지구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지는 세계가 되고 있죠. 자, 이제 마지막 그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공공장소에 가거나 할 때 이거 어딨나 한번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무선 인터넷입니다. 우리말로 다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와이파이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컴퓨터, 핸드폰, 무선 인터넷, 지구촌. 자,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알아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자,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 자,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이 네 가지 네 가지 그림이 공통으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변 속에 이제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디지털 세계입니다. 자, 영어로 쓴다면 디지털 월드가 되겠죠. 얻는 장점들.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디지털 속에서 찾는 장점들이라니. 자, 우리가 아마 요렇게 디지털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인터넷을 결국 사용하게 되면 디지털 세상으로 접속하게 되죠. 자,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갖게 되는 장점들. 중요한 정보라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쓰긴 했는데 딱히 마음에 드진 않네요. 아쉽지만. 자,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정보 얻기가 일단 가능해요. 그렇죠. 자, 인터넷을 켜기만 하면 세상 어디에 있는 정보든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 중에 말이 두 번째 장점이
한 가지 은연중에 나왔어요. 혹시 이 캐치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도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전 세계 지구를 하나로 묶어주는 지구촌 시대가 벌써 눈앞에 도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의 거리의 한계가 없어요. 자, 이 말인즉 내가 먼 나라에 있는 친구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먼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뉴스,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코로나가 엄청 많이 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지금 반대편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유럽 국가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은행을 가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뭘 통해서요? 그렇죠. 인터넷 뱅킹을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은행을 갈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면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인터넷 뱅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시간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4번째입니다. 선생님은 인터넷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 내용을 하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을 사실 소비합니다. 부끄럽기도 하네요. 자, 이게 뭐냐면요. 혹시 맞출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자, 글자 2개로 먼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바로 오락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게임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는 요즘 이것들 다 통틀어서 엔터테인먼트라고도 부르죠. 자, 여러분들이 흔하게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거 뭐죠, 여러분? 유튜브예요, 유튜브. 자, 유튜브 내용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 뭘까요? 맞아요.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과 같은 SNS도 많이 하고요. 또 이것도 좀 많이 해요. 생각보다 좀 많이 하네요. 자, 마지막 남은 건요. 요거예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인별그램, 인스타그램. 자, 이것도 은근 많이 해요. 자, 이런 것들. 자, 오락, 게임, 엔터테인먼트 전부 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또 장점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을 사용해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 자, 내가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 가는 길이에요. 특히 여행 갔을 때 처음 가보는 나라, 처음 도착한 장소. 자, 굉장히 헷갈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 지도 안 들고 다닙니다. 다 뭐를 써요? 그렇죠. 바로 온라인 지도. 길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길 찾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요? 교통정보까지. 어느 길이 얼마나 막히고 사고가 났으며 직진 길뿐만 아니라 가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면 더 빠른 길로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어요. 이런 정보들도 알려줄 수 있죠. 다음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좀 전에 얘기했었는데요.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는 회사에 가는 것보다 이런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맞아요. 재택근무예요. 재택근무는요, 집에서 내가 일을 하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집에서 일을 하면 선생님 그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못하는 거나
활동은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른들도 다 같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인터넷 속에서,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협업도 할 수가 있고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요즘은 쌍방향 대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회사를 가지 않아도, 학교를 가지 않아도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사용하면서 얻는 장점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장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인터넷 세상을 사용함으로써 알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단점 뭐가 있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 세상 속에서 얻는 단점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글자가 내려갔네요. 살짝 조정할게요. 단점. 없으면 제일 좋은데 말이죠. 자, 단점들은 먼저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고유한 정보들이 있어요. 내 이름이 뭐고, 내가 사는 곳은 어디고, 나의 핸드폰 번호와 나의 가족 구성원 이름 등등등, 이렇게 나를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는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여러분. 글자가 빨간색으로 들어갔네요. 검정색으로 다시 바꾸고 할게요. 바로 개인정보예요. 이렇게 나를 알 수 있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 뭐 전화번호 혹은 뭐 주소, 이름들, 이게 전부 다 개인정보죠. 그런데 내가 가진 개인정보를 어떤 사람이 굉장히 나쁜 마음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하려면은 일단 내 정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나쁘게 알려지는 거죠. 그게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에요. 개인정보 유출이 되면 내 정보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이름을 활용해서 신용카드를 만든다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단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것들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긴장감과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추가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단점은요, 총 6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6가지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자, 바로 아까 첫 번째 뭐였죠? 그렇죠.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바로 뭘까요? 이건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 학교폭력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죠. 학교에서 일어나는 친구를 다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게 하는 것, 우리는 학교폭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터넷,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 이렇게 불러요. 바로 사이버 불링입니다. 사이버 불링. 이거 아니에요. 글자가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선생님이 펜을 바꾼다는 걸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한 번 더 써볼게요. 사이버 불링. 선생님 아까 검은색 안 했나요? 시간을 또 소비할 수 없으니 그냥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불링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 이야기들이 많이 쉽게 퍼지는 건 맞지만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바로 가짜뉴스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때 안전한 자료가 아니고 무분별한 자료를 다운받게 되면 거기 안에는 나의 컴퓨터에 침투해서 나의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각종 악성 소프트웨어들이 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이라고 모두 다 컴퓨터, 모두 다 핸드폰, 모두 다 와이파이를 집에 갖추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사람마다 와이파이가 있고 없고, 핸드폰이 있고 없고, 컴퓨터가 잘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로 없는 정보의 차이가 생겨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또 다른 단점이죠. 우린 그걸 디지털 정보 격차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얻는 단점. 불안함. 자, 바로 뭐냐면요. 요즘 텔레그램과 같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SNS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 뭐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과 같은 미성년자 친구들을 꿰어내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아르바이트. 바로 그걸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까지 이해가 부족한 우리, 그 다음 보호받아야 되는 우리 친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디지털 성착취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성착취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죠. 자, 굉장히 우리가 인터넷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단점들이 총 6가지나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바로 사이버 불링. 그 다음 요즘 많이 이슈되는 게 가짜뉴스와 뭡니까? 디지털 성착취.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 유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6개를 전부 다 체크해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 단점들,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있어요. 가져야 할 것. 그게 뭔지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낼 거예요. 아까 마지막에 선생님이 우리가 이런 디지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게 뭘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여러분들의 미션은 바로 다음 시간까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냥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한 힌트를 준비했어요. 자,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힌트. 잘 안 보이네요. 살짝 이동할게요. 6글자. 예요. 다음 두 번째. 6글자 너무 어렵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초성 힌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총 6가지 글자의 초성들을 선생님이 했어요.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자, 또 만나요.